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고 하죠. 이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오늘 신흥국에 대거 자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 분위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요. FOMC 회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기존에 이제 말씀도 나눴지만 예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그래도 눈길이 가는 대목들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예. 통화정책 결과에서는 당초 예상한 대로 양적 완화 정책 규모 축소했죠. 그래서 네. 크루즈 컨트롤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분위기고요. 자연스럽게 그 초저금리도 네.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1분기 날씨 탓에 의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마이너스 1%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게 회의 직전에 IMF라든가 월드뱅크에 예. 대폭적으로 성장률 하향 조정 취해돼서 2%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2.1에서 2.3% 많이 떨어졌죠. 다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소프트 패치냐, 라지 패치냐 이 문제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통화 정책이라는 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통화 정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종전의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네. 미국 경제가 내년도에 그다음에 2016년도에 경제 전망치 보면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인데 날씨 탓에 의해서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해서 거시경제의 기본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연준에서 금리 전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좀 공식적으로 잘못됐다 예.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금리 전망은 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점도표라는 얘기를 새로 나오는데요. 이 점도표는 통계학에서 스캐터 아이거림입니다. 그래서 FOMC 멤버들이 금리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 이제 이렇게 해서 점도표를 해서 예.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에서 금리 전망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점도표라는 얘기를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주위에서 해석해달라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매스컴에서 네. 또 이렇게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FRB의 내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 이렇게 언급했다 해서 상당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에서 중앙은행이 입부터 내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해서 금리를 안 올리면 나중에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FOMC 멤버들의 어떤 시장과의 소통 차원에서 금리 인상 개인적 견해를 스케이트 다이그램 해서 나오는 거에 바로 점도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FRB의 금리 전망에 대한 것은 안 한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지 정해진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출구 전략을 신중히 하겠다 이런 그래서 코멘트도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죠. 최근 들어 이 신흥국의 자금 유입이 눈에 띄고 있는 부분 이게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아르헨티나 사태가 좀 겹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두루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먼저 신흥국들의 자금 동향이 어떤가부터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 이제 대안전기죠. 네. 신흥국들 요새 좋습니다. 대안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보면 세계가 하나가 국가 되기 때문에 네. 신흥국의 자금의 유입은 소위 그레이트 사이클에서 정리가 된다. 그레이트 사이클 대라는 문제죠. 그래서 작년에 5월 말에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 언급했을 때 사실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규모가 상당히 컸죠. 네. 종전에 비해서 2에서 3배 정도 아주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서든 스탑이 발생했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작년 이맘때쯤에 신흥국들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을 겪었다는 것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1년 전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겠죠? 이게 대침체기이다, 대리세션이다, 그레이트 리세션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나 올해 5월 이후서부터는 네. 각종 공포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공포지수의 의미조차도 없을다 할 정도로 사실 공포지수가 안전지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안정기에 접어든 상태다. 그래서 Great Stabilization, Great Recession 대비해서 Great Stabilization 하는데요. 실제로 신흥국의 자금 유입 규모가 얼마큼이냐 하면 우리 돈으로 한 54조 원 정도 한 달 만에 들어왔거든요. 예. 이런 것이 지금의 신흥국들의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초래하는 문제다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항상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자금의 대이탈기에서 외환 사정에 따라서 신흥국의 차별을 보일 것이다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사실 자금이 유입될 때도 신흥국은 동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실 신흥국별로 차별화를 보인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터키는 최근에 좀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네.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이 대거 유입되는 속에서도 디폴트 위험이 지금 경고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난해 5월 말이죠. 이 버냉키 전 연준회장의 출구 전략이 언급되면서 이 대침체기에 정말 자금 이탈이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F5 취약 5개국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달에 이 방송을 통해서 F5의 의미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F5라 하더라도 작년 6월 달에는 Fragile 5고 올해 들어서는 그 Fabulous 5다. 그래서 같은 F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4월 달 정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 이 5의 국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그리고 터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4월 달에 이 Fabulous 5에 방송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늦긴 했지만 그때 투자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두실 걸 봅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 총선에서 니란드라 모디가 당선되는 계획을 해서 인도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통화치가 환율 떨어지는 통화치가 강세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국 쪽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 Fragile 5가 Fabulous 5도 이렇게 될 만큼 단기에 1년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자금이 유입될 때 아리엔트라든가 같은 신흥국에서도 이탈의 우려가 되는데 신흥국은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유입되는 국가는 굉장히 대거 유입된다는 얘기죠. 그죠? 전반적으로 신흥국이 똑같이 유입되면 자금이 유입돼도 디스트리뷰션 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는데 Great Recession과 Great Stabilization에서 지금은 Great Stabilization이니까 신흥국에 자금이 들어올 때 신흥국별로 차별화된다 본다면 들어오는 국가는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은 국가는 디폴트 위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차이점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신흥국도 이제는 똑같은 신흥국이다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 자금이 아주 쏠림 현상으로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국가가 사실 작년에 취약 5개로 분리됐던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보면 이들 국가에 투자했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그린다. 그래서 아마 인도가 지금은 가장 많은 높은 수익을 기록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의 금융시장이 확확 변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신흥국에 다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특히 취약 5개국으로 불렸던 이들 국가에 자금이 대거 들어오는 이유, 이렇게 상황이 짧은 기간에 급변이 됐다라는 것, 분명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만큼 경제는 거시경제는 사실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FRB 오늘 새벽에서 발표했던 경제 전망에서도 우리가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경제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변동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신흥국의 이렇게 불안지에서 Great Recession에서 Great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Great 이렇게 Stabilization 되는 데에는 거시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못한다는 상태이다. 그래서 기술적 문제에서 그렇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 체리 피킹에서 과거에 많이 얘기했죠. 체리 피킹에서 작년에 많이 떨어지니까 올해 들어서 보면 그쪽 부분에 대한 우려, 출구 전략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 그쪽 부분이 투자 매력이 커진다. 그래서 자금은 확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시경제 요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체리 피킹과 같은 이러한 그래서 세계가 하나 시장이 되고 자금이 풍성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 여건만 바뀌면 특정 국가에 들어가서 지금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쪽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에는 경기 순응성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는 경기 사이클에서 사실상 그 경기가 정점이 될 땐 더 많이 올라가고 저점이 될 땐 더 많이 끌어내린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 경영이라든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성을 가져가기 어렵다. 왜냐하면 위로 올라갈 땐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밑으로 빠질 땐 더 빠지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 쏠림 현상은 대안전기에 해당되는 거고 자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금융 변수 측면에서 그다음에 밑으로 자금이 빠지면 여건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진다는 것은 Great Recession에 해당된다. 이게 하나가 된 시장에서 자금이 많을 때 금리 차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 체리피킹 메리시 있을 때는 사실 지금과 같은 양상을 발생시킨다 하는 측면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체리 피킹 언급도 해주셨는데요. 이 취약 5개국이 이렇게 시각이 달라진 데는 워낙에 지금 금융 우려 속에서 이 바닥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 그럴까요? 그래서 체리 피킹 시각으로 본다라면은 역시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경제 여건이나 기반이 탄탄하게 앞으로 받쳐줄 것인가 여부에 따라 또 방향이 달라질 텐데 이 체리 피킹 성격으로 본다고 할 때는 이 시각 유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후의 변동 사항을 예.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예.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레이스 스터블레이지의 10년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면 예. 사실 또다시 어떤 다시. 특정 계기가 되면 네. 그레이트 리세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가 지금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신흥국들이 좋다 하니까 이게 뭐 굉장히 낙관론이 다시 불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체리피킹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신흥국들이 작년 1년 전에 자금 이탈 부분에 대해서는 네. 쉽게 대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 여건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흥국들의 자체적인 매력도를 증가시킨다든가 예. 아니면 외환 보유를 확충한다든가 네. 하는 소위 자금 이탈에 따라서 완충 능력을 확보하는 지속 가능한 위기 방지 노력을 해야 된데도 불구하고 자 어떠냐면 작년에 그 자금 이탈에 대한 방지책을 소위 자금은 캐리 자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를 대부분 다 올렸죠. 금리를 올리는 걸로. 대부분 다 금리를 올렸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도라께서 자막을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는 브라질이든가 인도라든가 세계 예. 지금 소위 잘 나가는 국가들 예. 신흥국 중에 잘 나가는 국가들 한번 금리 이렇게 변동 보면 대부분 다 금리가 다 올랐습니다. 금리가 다 올랐거든요. 지금 질문이 5번의 자막이 되겠습니다. 예. 5번 자막을 아직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막을 한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금리를 올렸습니다. 펀더멘탈 대비하지 않고 예.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쉽게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쪽에서 출구 전략 우려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예. 어떠냐 하면요. 자, 신흥국들이 지금 경제 여건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선진국은 제로금리, 신흥국은 금리가 위기 속에서 더 많이 올라갔어요. 위기 속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어떠냐? 하면 자금이 고금리 쪽으로 흘러가 있죠. 자금이 옛날보다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자금이 쏠림 현상이 되면서 지금 금리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지금 자금 들어와서 신흥국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대안정기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흥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 자금이 들어와서 금융시장이 안정처럼 보이긴 하지만 금리가 이 과정에서 더 올라갔기 때문에 네. 경제적 측면에서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더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지금 FRB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모습이 되고 이제는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금리 점도표에서 나타나는 FOMC 멤버들의 내년도의 금리 전망 보면 시기적으로 내년 2월부터 빠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법도 이전의 점도표에 비해서 금리 인상 평균 수준이 높다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금리 인상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월가에서 부정적으로 봐있는데 자, 금리 인상 부분은 경제가 좋다는 얘기 아니냐. 예.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보면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네. 주가가 1% 가까이 올랐죠. 그러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금리를 인상이라는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과 소통 문제거든요. 예. 우리가 이 3월 달에 자닛 옐렌이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미국의 크루즈 컨트롤이 10월에 끝나면 6개월 후에는 금리 인상 부분을 가져가지 않겠느냐 예. 하는 쪽에 나왔습니다.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다 하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숙도가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에 혹시나 미국의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자, 신흥국들은 지금 자금이 유입된 부분이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못한다. 예. 그 다음에 유동성은 더 악화돼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언제든지 상황이 돌변될 수 있다는 전지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지금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자, 수익이 많이 난다 하는 것을 마냥 좋아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경제 여건이 탄탄해지는 가운데서 금리 인상이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사실 신흥국들이 당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체질 개선을 하기보다는 긴급 처방을 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미국 여건과는 다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주변에서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지금 신흥국에서 차기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지금은 자금은 들어오고 있지만서도요.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월가에서도 대안정기 이후에 대침체기에 대한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변동성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월가에서 관심이 되는 것은 금융위기에는 Great Stagflation, Great Recession에 의해서 예.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금융시장을 그 전망하는 시각들이 지금 월가에서 하나의 Stabilization Fact에서 정형화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은 좋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흥국가 선진국가의 통화정책이 얼만큼 다른가 하는 것을 오늘 FOMC 멤버와 그 다음에 IMF에서 아르헨티나 디폴트 경고와 상반되어서 보이는 것을 봅니다. 예. 자, 같은 그 금리 인상을 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위기 극복과 펀더멘탈이 받쳐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가져가는 데 반해서 자, 신흥국들은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을 가져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예. 금리라는 것은 경제의 얼굴과도 같기 때문에 몸이 튼튼해야 금리를 올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몸이 취약한 상태에서 예. 금리를 올리면 나중에는 뭐냐? 그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죠.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선진국가 신흥국의 통화정책에서 나온다. 우리나라도 이제 이기 경제팀이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이런 부분을 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이제 선진국의 통화정책과 신흥국의 통화정책의 확실히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향후의 신흥국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네. 측면에서 보면 역시 미국 측의 통화정책 기조가 언제 바뀔 것이냐 하는 이 대목 특히 이 오늘 발표된 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향후의 경제 전망에 1, 4분기 충격에서 벗어나서 사실 경제가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자 국채금리가 그동안 2.4%, 2.5% 떨어뜨렸었는데요. 예. 이게 정상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 과정이 거친 상태에서 네. 신흥국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 운명이 달려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아르헨티나 디폴트 위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경고에 나서는 것도 단순히 외환수급상의 예. 아르헨티나가 사실 다음 달, 그 다음 달 돌아오는 뭐 외자 2차 상환이라든가 또 헤지펀드와 법정 소송에서 졌대든가 예.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이 근본적인 기조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IMF에 대해서 국제금융시장에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예. 일제히 대안정기를 맡고 있는 신흥국에 대해서 경고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국 지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뭐 신흥국들 경제 여건이 당장에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결국 이들 국가의 안정 여부는 연준의 정책에 달렸다. 이 말씀을 지금 그렇습니다. 전해 주셨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결국은 이제 세계가 하나 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가 이렇게 경제 주권과 투자 주권과 함께 경제의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으면 남의 소위 남의 국가에 흔들거리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지금 이 신흥국들이 이렇게 지금의 안정기에서 많은 금융 전문가들이 지금 와서 신흥국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신흥국들이 맡고 있는 금융 안정기는 예. 콰이자이 허니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콰이자이 유사 네. 허니문 기간. 근데 콰이자이인데 허니문이 진실한 허니문이 아니라 콰이자이 착시된 거거든요. 예. 이 착시된 부분이 언제 그러면 본래 모습이 나타날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되느냐 이 대목이 결정되고 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 오랫동안 간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이렇게 견제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신흥국의 본래 모습이 나타난다. 근데 여건은 더 악화됐기 때문에 네. 더 취약한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흥국의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 오늘 아마 정리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